직장인들의 질문 내용을 취합하여 전 세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가장 이민 가기 좋은 나라 1위부터 8위까지를 분석하였고, 그 중에 1위를 한 캐나다의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여 살고 계신 가정에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민 전문가와 이민 변호사 그리고 현지 이민 담당자로 이뤄진 이번 방송은 홍수 같은 정보 속에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를 원할 때 작용하는 다차원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 그 나라에 얼마나 쉽게 정착할 수 있는지, 생활비와 저축할 수 있는지, 그 나라에서 일할 때 자신의 경력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요소에는 직업 기회, 영주권 옵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옵션, 귀화 또는 귀화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이민할 수 있는 국가를 고려할 때 작용합니다. 이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 이민을 계획할 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 목록이 있습니다. 1위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수년에 걸쳐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은 편안한 생활 방식을 약속합니다. 수많은 직업 기회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하고 캐나다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이민 계획에서 캐나다는 123만 3천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환영할 계획이며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견고하고 안정적입니다. 교육, 주택, 개인 보안 및 건강 상태 측면에서 귀화와 귀화의 가족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및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캐나다 정부는 산업의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재능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와서 정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PR 비자로 캐나다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잘 규제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PR 비자의 유효 기간 후 나중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PR 비자는 당신을 캐나다 시민으로 만들지 않으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모국 시민입니다. PR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향후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캐나다 어디에서나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 누리는 의료 및 기타 사회적 혜택 자격. 캐나다 법에 따른 보호. 캐나다 이민 자격 확인. 2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 나라는 UN 인간 개발 지수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교육 접근성, 높은 기대 수명 및 사회, 경제적 진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호주로 이주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창하는 경제, 나라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 번성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화와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경제 성장은 충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비자 옵션. 호주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비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지원자의 자격 또는 보유 기술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임시 또는 영구 고용 비자와 고용주가 후원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호주 기업들은 해외 근무 경험이 직장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해외 근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회사는 여러 전문 자격을 인정합니다. 호주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이민자는 일부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연령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주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밀도는 대도시에서도 매우 적습니다. 호주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정착하는 다문화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공해, 공기와 온화한 기후, 자연 생태계가 이곳을 정착하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이 나라는 범죄율이 가장 낮고 경찰력이 효율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교육 자격을 향상시키려면 2,000개 이상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1,2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제공 영주권 PR, 비자 동안 유효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PR 비자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습니다. PR 비자로 거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이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에 가는 것은 그곳으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자격과 경험이 있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독일 이민의 장점은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조 전문가는 고용 시장이 큽니다. 주민들은 무료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특혜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는 일관되게 독일 도시가 포함됩니다. 많은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단 비자를 받으면 유럽연합 전체에 접근할 수 있고 좋은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독일은 서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높은 삶의 질과 다문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인기 있는 이민 목적지입니다. 영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영국, 특히 런던과 같은 주요 도시는 활기찬 다문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성공적인 경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장기 거주자는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담하게 될 유일한 비용은 당신의 약에 대한 것입니다. 합법적 거주자는 무료 공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하는 것은 높은 수입과 다양한 직업 선택권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옵션은 국가에서 일할 구직 제한으로 그곳에 학생으로 가거나 영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거나 약혼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가로서 투자자로서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자 가장 기술적으로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높은 생활 수준은 교육 및 고용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됩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우수하고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갖춘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엄청난 경력 전망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는 숙련된 외국인들은 미국 전체 비자의 큰 부분을 받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주하기에 좋은 곳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완벽하게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다문화 국가라는 점 외에도 뉴질랜드는 야외 활동, 스포츠 및 모험에 중점을 둔 매우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 기반 성취를 중요시합니다. 정부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의료 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및 응급처치는 전액 무료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입니다. 흥미진진한 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오스트리아에서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을 만큼 독일어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확신보다 오스트리아에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서 세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비엔나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권, 여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모두 오스트리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교육은 최고 수준입니다. 유치원, 초등 및 중등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보편적입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오스트리아 의료는 무료이며 보편적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방문하기에 상당히 안전한 곳입니다. 매년 보고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는 종종 100건 미만입니다.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과 정부 지원으로 정부에서 건강, 교육, 주택 및 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오스트리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항상 국제이민 목적지 목록의 맨 위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항상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는 곳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는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나라의 견고한 경제, 낮은 생활비, 좋은 삶의 질은 모두 싱가포르로 이주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코비드-19 이후 경제 회복에 복귀했으며 캐나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원하는 만큼 캐나다에서 일하고 캐나다가 2022년에 일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직업 전망 외에도 캐나다는 이곳으로 오는 해외 구직자들에게 이상적인 근무 조건, 적절한 급여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해외 취업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로 만들었으며 주요 이유입니다. 캐나다로 이민합니다. 캐나다를 최고의 목적지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경제 규모는 크고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습니다. 캐나다는 양자 컴퓨팅, 의료 발전, 우주 과학 및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일하기 좋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큰 경제적 자립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공공재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와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를 포함한 양질의 의료,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취업 허가 요건. 결정하면 캐나다에서 당신은 해야 합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워크퍼밋에는 오픈 워크퍼밋과 고용주별 워크퍼밋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캐나다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자는 특정 직업이 아니므로 신청자는 노동시장 영향평가 엘레메아 또는 규정 준수 수수료를 지불한 고용주의 제안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이 있으면 노동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주별 취업 허가증은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개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 비자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서에 언급된 고용주 아래 캐나다에서 일하십시오. 부양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달러로 적립. 신청 홍보 비자 후에 캐나다 전역 여행. 2022년 직업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최신 캐나다 직업 투영 시스템 값은 2019년에서 2028년 사이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이 향후 1.7년 동안
연평균 0.9%의 성장률에 도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나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빠른 발전은 캐나다 기업이 ACT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추가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의료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노동자를 위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기회는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현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항공, 우주, 엔지니어링, 통신, 제약과 같은 분야는 많은 직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으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일할 자격이 있지만 각자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 혜택으로는 캐나다의 회사는 저렴한 직원 건강 관리 계획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면 실직한 경우와 일할 의향이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했거나 최근에 출산한 사람, 아이를 입양했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위험이 있는 만성 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Compassionate Care 혜택이 지원됩니다. 중상을 입었거나 아픈 자녀가 있는 경우 중환자, 부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양 자녀를 위한 혜택, 부양 자녀는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평생 교육을 위해 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동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 아동은 특별 혜택을 받습니다. 교육 기회에는 유급 교육 휴가, 견습 및 전문 교육, 등록금,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저렴한 생활비. 캐나다의 생활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선택하는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이 저렴합니다. 음식, 가스, 심지어 자동차까지 다른 선진국보다 저렴합니다. 이 나라는 또한 범죄율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다양성입니다. 수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으며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회사와 조직에서 이를 고려하고 직장 문화가 캐나다의 다양한 인구를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캐나다를 해외 취업의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다른 국가를 제치고 최고의 해외 여행지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이민 신문 1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가요? 캐나다는 미국 위에 위치하여 북미 대륙의 절반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 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사스카추완까지 10개의 주와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 누나부트 준주가 있으며 주요 도시로는 등. 가장 큰 도시는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퀘벡 주의 몬트리올, 알버타 주의 캘거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는 약 3,600만 명으로 전 세계 38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27위, 주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어 1제곱미터당 4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왜 캐나다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후 아이 둘을 낳고 5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캐나다로 가족 모두 이민 가는 것에 대해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1년 정도 고민 후 밴쿠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 어학연수로 밴쿠버에서 약 8개월 정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생활해 본 적 없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보다는 자연스럽게 캐나다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어떤 언어 사용하나요?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몬트리올 쪽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어만 할 수 있다면 생활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의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면 불어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에서 사용하는 불어가 한국어로 따지면 사투리가 심한 불어라 프랑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캐나다는 멀티컬처럴리즘을 강조합니다. 즉 이민자들이 각자의 문화와 정체성을 갖고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모두 조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영어가 서툴더라도 어차피 너도 나도 이민자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몇 번 미국을 방문해 본 결과 미국은 미국만의 문화에 이민자들이 융합될 것을 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는 캐나다에서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과 사람들이 조금은 덜 거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비드 이후 캐나다에서도 전에 비해 인종차별 문제가 증가하였고 또한 한국의 태극기 부대처럼 캐나다 국기를 차에 걸고 본인들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기, 약물, 범죄 조직 등의 문제도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서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어서 사실 여기나 몰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종종 흡연하는 경우가 많고 다운타운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쓰러져 있는 홈리스들도 많지만 미국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가끔 시애틀에서 놀러 가게 되면 TV에서 총기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볼 경우가 적지 않았고 처남 중 한 명이 미국인인데 원래 LA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다가 시애틀로 이사를 온 지 약 3년 정도 되었을 무렵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약물이나 총기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밴쿠버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고치는 Biomedical Engineering Technologist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10년간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밴쿠버로 이민을 온 후에 경력을 살릴 만한 일을 찾던 중에 BCIT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라는 컬리지에서 Biomedical Engineering Technology, 즉 의료공학과를 알게 되었고 해당 학과에 지원하여 2년간 공부 후에 프랙티컴 캐주얼 과정을 거쳐 현재 정규직으로 약 2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의 장점은 일단 플렉서블한 근무 시간과 강력한 노조에 의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고치다 보면 너스들이나 테크니션들과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저의 영어가 매우 유창하지 않음에도 저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등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중 저와 같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가장인 분들이 가족을 생계를 위해 빠르게 일을 하시려다 보니 본인의 경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시거나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나마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인사업체에서만 근무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민의 경로나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 이민 초반에 생활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일을 바로 찾기보다는 학교를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과의 교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캐나다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무엇인가요? 영주권이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시민권은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으로 취득하면 캐나다 국적자가 됩니다. 현재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분들은 이중 국적의 취득이 허가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갖게 되면 Permanent Resident Card, PR Card를 받게 되는데
사실 투표권이 없다는 점만 빼고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권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이 캐나다에서 여행, 취업, 학업 등 활동에 제한 없이 영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자산 규모가 많거나 한국과 연관하여 경제활동이 많은 경우라면 시민권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교육제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있지만 캐나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부가 없고 지방정부 provincial governments가 주 province의 교육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학교 제도와 정책이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매년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보통 4, 5세부터 유치원 kindergarten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에서 grade 1에서 6까지, 중등학교 middle school에서 grade 7에서 9까지, 고등학교 secondary에서 grade 10에서 12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캐나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불어입니다. 따라서 학교 과정도 언어에 따라 불어학교 French School와 영어학교 English School로 나뉩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한다면 영어학교 내에서도 불어 집중 과정 French Immersion이 별도로 있어 불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은 오후 2시 30분, 3시 30분에 학교에 대부분 집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또는 운동 같은 사교육을 하면 보냅니다. 종종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주 지역에서 도서관, 수영장, 스케이트장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많이 있고 주변 파크 혹은 학교에서 잔디 운동장이 많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로 수영, 하키, 스케이팅, 피아노, 축구, 발레, 태권도 등의 예체능이 주를 이룹니다. 한국에서의 공교육의 목표가 대학교 혹은 더 좋은 학교로의 입학이라고 한다면 캐나다 공교육은 건강, 인격 존중, 에티켓, 토론, 팀워크, 다양한 예체능 및 사회활동을 더 중시하며 공부는 모든 학생이 각 교육과정의 최저 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능,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시험이 없고 내신 및 교내외 활동에 대한 평가로 대학을 진학해 단일 시험 체계가 주는 입시 스트레스가 덜한 편입니다. 또한 한국, 미국과 달리 대학마다 비슷한 교육 수준을 유지해 대학교 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워 입학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학생이 많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대학 공부가 매우 어려우며 졸업 후 취업 난도 나름 심각해 대학 진학 후 다른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흔합니다. 캐나다의 의료 상태는 어떤가요? 캐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MSP (Medical Services Plan가) 있다면 대부분의 의료비 혹은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단 치과나 약값은 제외입니다. MSP는 영주권 이상의 거주자는 무료로 발급이 되며 6개월 이상의 비자 소지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약값, 치과치료, 물리치료 및 마사지 등등의 비용도 많은 부분이 커버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제공되는 보험의 범위나 금액이 많은 편이라 대부분의 치료나 약 혹은 아이들의 교정비용 등등의 거의 대부분 의료비용은 보험에서 커버가 되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암치료를 받으신 분께 들은 말로는 한국에서의 실비보험과 같은 것이 없음에도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Family Doctor, 즉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한 분의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Family Doctor를 방문할 수 없다면 Walk-in Clinic이라 써있는 병원에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walk-in은 예약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면 장시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주치의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피부질환, 안과질환,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등의 경우에 전문의에게 빨리 가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일단 주치의가 의료서를 전문의에게 써주고 예약을 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주에서 3주 아니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아파서 늦은 밤 혹은 주말에 병원에 가더라도
응급실 앞에서 적어도 반나절 기다려야 겨우 침대에 앉아서 의사를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나아져서 그냥 의사도 못 보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민분들은 한국 방문 시마다 돈을 내더라도 각종 치료와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모두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민 와서 지난 6년간 살아온 곳이 밴쿠버뿐이라 캐나다에서 어느 곳이 가장 살기 좋은지 말씀드리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밴쿠버의 장점은 일단 대도시임에도 주변에 멋진 산과 강들이 있어 언제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아이들 반려동물과 언제든 산책할 수 있는 숲과 공원이 항상 근처에 있고 1년 내내 스모그 하나 없는 하늘이라 도심 어디에서는 산을 언제든 볼 수 있고 겨울철에는 근교 30분 거리에 위치한 스키장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서는 언제는 캠핑과 여러 액티비티를 아름다운 환경에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는 항상 비염과 계절성 알레르기로 힘들어했고 첫째 아이도 아토피로 많이 고생했는데 캐나다에서는 환경 그 중에서도 공기질이 너무 좋아 둘 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합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서 인종차별이 적은 편이고 한인마트나 중국인 마트 등등 에이ዥ들의 생활 편의가 좋은 편입니다. 한 예로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기도 하며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주말 한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밴쿠버는 상당히 집값 등 생활비가 비싼 축에 속합니다.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및 가스 비용 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더 여유로운 생활을 찾아 갬러버와 같은 BC주 외곽 도시나 알버타 등의 다른 주로 거주 지역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생활을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처음 와이프가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민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와이프에게도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이민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결국 부모 세대의 행복도 중요하기에 캐나다에서 과연 제가 행복할 수 있는지 1년간 많은 고민을 했고 이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이 결코 쉽거나 즐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오히려 어른인 저만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고 고생스러워질 때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이 더 그리울 때도 많고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에서의 삶이 저에게 준 것은 여유와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모두 캐나다에서의 삶은 모든 면이 느리기 때문에 혹여 캐나다에서 한 달 이상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지루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바쁜 삶을 살던 저 역시도 캐나다에서의 삶이 이민 초기에는 지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의 삶의 속도가 어쩌면 제 본연의 삶의 속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속도를 쫓느라 정신없이 살았구나라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좀 더 느긋하게 무언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제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지금까지도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이 제 삶에서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한 채 항상 무언가를 바쁘게 따라가고 무엇인지 모를 마음 한켠의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삶에 채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캐나다에서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짜증,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한 아내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민 7년 차에 아직은 신규 이민자이기에 캐나다에서의 최종 목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더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캐나다 주류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과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향후 10년간의 목표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말해본 적 없는 마음까지 이 채널을 통해 밝히게 되니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